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쿠버네티스의 J미터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부하 테스트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다루는 내용은 부하 테스트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어떻게 J미터를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 과정과 그리고 부하 테스트 간단한 예제를 살펴봅니다. 오늘 실습 내용은 저의 GitHub 레포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tHub 레포에 가보시면 이 목차들이 있고요. 목차를 자세히 보시면 쿠버네티스 설치부터 오늘 주제인 J미터 클러스터 구축 과정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먼저 부하 테스트가 뭔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하 테스트는 이 대상이 있고요. 이 대상이라 함은 저희가 테스트할 대상이고 예제로 API 서버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API 서버가 있고 이 부하 발생기가 이 API 서버를 대상으로 n초 동안 동시에 많은 API를 호출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 동시에 뭐 10만 유저가 API를 호출한다 라는 식으로 부하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하를 발생시키면 어떤 지표를 남기게 되는데요. 지금 그림과 보다시피 뭐 10만 유저가 10초 동안 호출했을 때 이런 뭐 성공, 그 다음에 실패, 그리고 뭐 지연, 레이턴스 이런 지표들이 남을 거예요. 그런 지표를 이제 시각화를 하고요. 그런 지표를 보면서 각각 담당자들이 성능과 그 다음에 시스템 안정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어떤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어느 순간 뭔가 에러가 생기거나 어느 순간 속도가 늘어진다 라는 걸 판단을 해서 다시 뭐 아키텍처를 설계하다든지 코드를 수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엔지니어는 어느 순간 뭐 디스크 IO가 늘어진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지연이 생긴다든지 뭐 네트워크 호출이 아예 안 된다든지 그런 지표를 보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인프라를 구성을 하겠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다룰 J미터는 부하 발생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이 부하 발생기는 이 대상에게 부하를 발생시키는 도구인데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J미터입니다. J미터 말고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되고요. J미터는 가장 범용적인, 즉 자료가 많은 부하 발생기입니다. J미터가 왜 자료가 많냐면 20년 이상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릴리즈 노트 보면 첫 릴리즈가 1998년 12월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20년 이상 지났죠.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분산 부하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제 부하 분산이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부하 분산의 의미는 J미터가 이제 여러 개를 생성을 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3개, 여기는 3개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 3개의 클러스터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나눠서 부하를 발생시킵니다. 뭐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뭐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자체 알고리즘으로 부하를 나눠서 부하를 발생시킵니다. 부하를 분산해서 발생을 하면 안정적으로 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이 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서버의 사양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 서버가 최대로 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리밋이 있는데 한계가 있는데요. 그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면 즉 분산 부하를 하게 되면 여러 서버가 나눠서 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더 많은 부하를 발생시키고 더 안정적으로 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단히 부하 테스트와 J미터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J미터를 가지고 부하 테스트를 할 때 시스템 구성을 한다면 제 화면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대상과 J미터가 있어야 되고 이 J미터는 설정 파일 읽어서 그 다음에 부하를 주게 됩니다. 이 설정 파일에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몇 초 동안 부하를 발생시킬지 그런 정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하를 주면서 발생되는 지표들을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TSDB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플럭스DB랑 프로메테우스가 TSDB예요. 그래서 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 부하 테스트 결과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론 설명은 끝났고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쿠버티스 생성부터 제이미터 클러스터 구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하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쿠버티스를 카인드 클러스터를 사용했어요. 카인드 클러스터는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쿠버티스를 생성하는 건데요. 도커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쿠버티스 노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쉽게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카인드 클러스터를 생성을 해볼게요. 카인드 클러스터에 대한 구축 과정은 저의 GitHub 레포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용 쿠버티스 설치라는 헤더에 가보시면 설명이 있고요. 이제 도커가 있어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명령을 보시면 cluster.yaml 파일 읽어서 그 내용대로 쿠버티스 카인드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cluster.yaml 파일 보시면 두 개의 노드가 있어요. 컨트롤 플레이 한 대, 워커 노드 한 대 이렇게 있고, 저는 테스트 버전이 1.20이어서 쿠버티스 1.20을 사용을 합니다. 좀 낮은 버전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노드 포트를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드 포트를 사용하는 것들을 설정을 했고요. 총 4개 노드 포트를 사용합니다. 이번 테스트 환경에서는. 그래서 에코 서버, 그 다음에 인플럭스DB, 그라파나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대상이 있죠. 제이미터가 테스트할 대상이 에코 서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플럭스DB와 그라파나는 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노드 포트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명령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카인드 클러스터를 만들어 볼게요. 이 도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구축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총 한 1분에서 3분 내에 걸리는 것 같아요. 카인드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인드 클러스터 생성이 되면 이 도커 컨테이너 목록에 컨트롤 플레인과 워커 노드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리고 제가 설정한 노드 포트가 이제 포트 포워딩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정은 클러스터 야물 파일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쿠버티스가 잘 생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 대상을 생성을 할 거예요. 파드로 생성을 할 건데, 저희 여기 echo server.yaml 파일이라고 있어요. GitHub 보시면 여기 echo server.yaml 파일이 있는데, echo server.yaml 파일은 echo server를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deployment로 echo server를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쿠버티스 서비스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걸 배포를 해볼게요. 배포 방법은 큐브시티를 어플라이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큐브시티 어플라이 에코 서버 실행하시면 됩니다. 디폴트에 제가 배포를 해놔서 조회를 해보시면 에코 서버 파드와 에코 서버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드 포트가 30950으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호출을 해볼게요. 로컬호스트 30950 호출하시면 이 파드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코 서버에 저희는 부하를 줄 거예요. 그 다음 구축은 이 시간대별로 지표를 저장하는, 즉 부하 테스트 결과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시각하는 그래프나 대시보드를 설치를 할 겁니다. 저는 인플럭스DB를 사용할 거고요. 그중 인플럭스DB도 버전이 1, 2가 있는데 버전 2를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시보드는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대시보드는 그래프를 사용할 거예요. 인플럭스DB 버전 2와 그리고 그래프나 설치는 제가 메이크 파일로 자동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크 파일의 인스톨 스테이지를 여러분 실행하시면 되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헬름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 별 내용이 있는 건 아니라 단순히 헬름을 간단히 사용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헬름 밸류스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 헬름 밸류스는 각각 차트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라파나 밸류스 보이죠? 그라파나 설치에 필요한 헬름 밸류가 있고, 그리고 인플럭스 설치에 필요한 인플럭스 밸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어드민 계정,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런 것들을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 노드 포트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현업에서 실제로 적용했을 때는 이 persistence, 즉 영구 저장이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구 저장을 활성화 하셔야 돼요. 지금은 로컬 테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비활성화를 해놨는데 이걸 꼭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인그레스를 사용하는 게 좋죠. 전 단순히 지금 로컬 테스트여서 이런 것들 다 비활성화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메이크 파일을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실행하는 방법은 리드미에 적어놨습니다. 리드미에 가보시면 스크롤 좀 내려보시면 이 부하 테스트 시스템 구축이라는 헤더에 있고요. 이 설치라는 메뉴를 가보시면 메이크 인스톨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 인스톨을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메이크 인스톨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헬름 인스톨, 즉 메이크 파일에 있는 헬름 인스톨 명령어를 2번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이크 클린을 입력을 하게 되면요, 헬름 언인스톨을 해서 그라파나랑 인플럭스 DB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메이크 클린을 입력을 하면 삭제를 하게 돼요. 근데 저는 다시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설치해야 되니까 설치를 메이크 인스톨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끝났고요. 네임스페이스에 만들도록 설정해놔서 파드와 서비스를 보시면 파드와 서비스가 잘 생성이 되었고, 파드는 노드 포트 서비스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카인드 클러스터에 있는 클러스터 야물 파일에 있는 그 노드 포트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파드가 런이면 그라파나랑 그 다음에 인플럭스 DB 들어가 볼게요. 일단 그라파나 먼저 들어가면 그라파나는 30953을 사용하네요. 30953. 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 로그인 페이지 비번은 헬름 차트 밸류스에 있습니다. 그라파나 밸류스에 이제 비번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인플럭스 DB네요. 인플럭스 DB는 30952를 사용합니다. 여기도 비번은 이게 인플럭스 DB 버전 2 헬름 차트 밸류스에 있어요. 이렇게 패스워드, 그다음 유저는 어드민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인플럭스 DB가 세팅이 되고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 버킷인데, 이 버킷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논리적인 그룹 단위예요. 저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생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디폴트 버킷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라파나와 인플럭스 DB를 연결시켜야 돼요. 다시 정리를 하면 이 그라파나 입장에서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니까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그라파나 인플럭스 DB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이 커넥션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데이터 소스 그리고 add 데이터 소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인플럭스 DB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HTTP 주소와 그 다음에 쿼리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버전 2는 이 플럭스라는 타입으로 쿼리 랭귀지를 사용합니다. 보면 플럭스에 대한 설명이 인플럭스 DB2를 버전 2를 지원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그다음에 InfluxDB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쿠버티스 디스커버리 주소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네요. JMeter DB, InfluxDB 서비스 이름을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 주소를 입력을 할게요. 그다음에 인증은 건너뛰시고 여기 InfluxDB 디테일스에 토큰을 넣으시면 돼요. 이 정보는 헬름 차트 InfluxDB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가나이제이션은 인플럭스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토큰은 이 9로 시작했네요. 이렇게 설정하고 세브 앤 테스트 누르면 버킷이 연결이 됐다. 즉 그라파나와 인플럭스DB가 잘 연결이 되었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라파나 대시보드를 저희가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이제 대시보드는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할 것인가에 대한 화면이고요. 이 대시보드는 남이 만들어 놓은 공개된 대시보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라파나 대시보드 메뉴에 가보시면 제가 찾은 게 하나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대시보드이고 이 대시보드 화면 구성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에러, 성공률, 그 다음에 뭐 에러 카운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걸 그라파나에 임포트 하려면 오른쪽에 대시보드 아이디 카피드라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그 다음에 그라파나에서 이 대시보드 그리고 new import 그 다음에 복사한 아이디를 로드 하시면 돼요. 로드를 한 다음에 이렇게 InfluxDB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공개한 걸 저희가 그대로 임포트를 한 거예요. 여기서 빨간색 경고 메시지만 없으면 성공적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쿠버티스의 설치는 끝났으므로 저희는 로컬 PC에서 부하를 줘볼게요. 로컬 PC에 JMeter를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구글에 JMeter를 검색을 하셔서 이제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릴리즈를 클릭을 하시면 버전들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5.5를 사용할 거예요. InfluxDB2랑 지금 호환되는 플러그인이 아직까지 5.5가 마지막이어서 5.5를 설치를 할 거고요. 여기 아카이브를 클릭하시면 역대 지금까지 배포됐던 JMeter 버전들이 나와요. 여기 바이너리 그리고 저희가 5.5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거를 압축을 푸시면 되고요. 압축을 풀면 이런 파일과 폴더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실행 파일에 있는 빈 폴더를 이동을 해주시고요. jmeter.bht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jmeter는 자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바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저희는 InfluxDB 버전 2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바 11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바 11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로컬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GUI 도구가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제 핵심은 쿠버티스에 어떻게 JMeter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지가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에제로 만들어 놓은 걸 사용을 할게요. 에제라 함은 저희 이 스크립트에 로컬 테스트.jmx가 있어요. jmx는 JMeter 설정 파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컬 테스트 jmx 파일이 있는데 이걸 열시면 돼요. 여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을 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보아 테스트, 그 다음에 이 레포트 생성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건지에 대한 백엔드 리스너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TTP 리퀘스트를 보시면 이제 대상에 대한 설정인데요. 저는 이제 로컬호스트 30950으로 호출하고 있죠. 이 30950은 저희 에코 서버 만드신 거 기억나시죠? 에코 서버의 노드 포트입니다. 30950. 이거를 이제 부하를 줄 거고요. 이 부하는 여기 5초 동안 10명의 유저가 무한 반복한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엔드 리스터가 중요한데요. InfluxDB 연결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InfluxDB URL 토큰, 이 토큰은 저희가 이 헬름 차트를 사용할 때 그 토큰이고요. 그다음에 이 주소는 로컬호스트 30951로 되어 있죠. 즉 노드 포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임플레멘테이션인데 여기에 InfluxDB2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기본 플러그인이 아니라 제가 설치를 한 거예요. 설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리드미에 적혀 있는데요. 리드미에 가보시면 여기 제미터 플러그인 설치라고 메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스크롤 내려 보시면 플러그인 설치가 있는데 여기 GitHub 릴리즈에 가보시면 제미터 플러그인 InfluxDB2가 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jar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 JMeter를 아까 저희가 압축을 풀었잖아요. 이 압축을 푼 곳에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익스텐션 여기에 파일을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JMeter 플러그인 InfluxDB 리스터 .jar 돼 있죠. 이 플러그인 제가 이제 미리 복사를 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JMeter를 다시 껐다가 킨 다음에 이 리스너 목록에 InfluxDB가 2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있어야 저희 테스트 결과가 InfluxDB에 저장이 되고 그라파나에서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를 한번 줘볼게요. 이제 부하 주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이 플레이 버튼 누르면 됩니다.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제 레포트 부하를 테스트한 이제 요약 결과 레포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성공 에러 뭐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리저트 트리 가면 이제 실시간으로 이 요청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스크롤 오토매티컬리를 활성화해주면 테일이 돼서 실시간으로 이제 성공 실패 초록색 아이콘, 빨간색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저희 그래프 하나에 보시면 여기에 데이터가 쌓여야 돼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뭔가 데이터가 쌓이죠. 이 데이터가 쌓였다는 함은 이 InfluxDB에 데이터가 쌓였다는 의미고 그라파나가 거기에 있는 걸 읽어서 시각화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로컬에서 부하를 테스트를 준 거를 실시간으로 InfluxDB에 저장하고 그라파나에서 이제 시각화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컬에서는 이 서머리 레포트와 좀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사용자 수가 저희가 10명이 있기 때문에 에러가 없고 성공을 다 하게 되네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쿠버티스에 어떻게 이제 구축을 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저도 아직 JMeter 클러스터에 대한 전체적인 역할은 잘 모르는데 역할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좀 이야기 내용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러와 워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부하 명령어를 전달을 하는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JMeter 서버에 즉 JMeter 워커에 부하 명령어를 전달하고요. 이제 받은 JMeter 서버는 열심히 부하를 합니다. 저희 아까 로컬 PC에서 부하를 주는 것처럼 열심히 부하를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시 이 컨트롤러에게 전달을 해서 이 컨트롤러가 이제 그 종합을 해서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JMeter 클라이언트와 JMeter 서버를 파드로 생성을 해야 돼요. JMeter 이미지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요. JMeter 도커 이미지 빌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이크 빌드를 입력하면 저희가 아까 봤던 이 JMeter 클라이언트, JMeter 서버에 대한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도커 파일은 이제 베이스 이미지와 그리고 컨트롤러 워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베이스는 이 두 개의 컨테이너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사용한 것들을 묶어놨고 컨트롤러 워커가 이 베이스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make 파일은 이제 도커 빌드 명령어를 자동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빌드 명령어만 사용하면 도커 빌드 명령어 3개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jmeter 도커 이미지 빌더라는 폴더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make 빌드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도커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도커 이미지스 그 다음에 그랩으로 jmeter를 하면 베이스 클라이언트 워커 컨트롤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이름이고 워커 컨트롤러 베이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파드를 생성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 전에 이 이미지를 카인드 클러스터에 넣어야 돼요. 카인드 클러스터에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제가 이 jmeter kparse manifests라는 이 폴더에 카인드 클러스터에 도커 이미지를 넣는 방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카인드 로드 도커 이미지라는 명령으로 저희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일단 넣을게요. 제가 방금 생성했던 거를. 그리고 네임은 카인드 클러스터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 네임은 카인드 클러스터.yaml 파일에 이 네임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컨트롤러 이미지가 카인드 클러스터에 잘 넣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 워커 도커 이미지도 이렇게 넣을게요. 워커 이미지도 잘 넣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컨트롤러 디플로이먼트, 워커노드 디플로이먼트를 이렇게 실행할 거예요. 이거는 저희 발표자에서 봤던 이 jmeter 클라이언트와 jmeter 서버에 대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들입니다. 워커.디플로이먼트에 보시면 레플리카 3개, 즉 이 서버가 3개 있다는 소리고요. 이제 컨트롤러는 이제 레플리카 하나로 해서 하나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워커.디플로이먼트 보시면 얘는 실행되자마자 대기 상태예요.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명령어를 실행을 안 해도 되는데 컨트롤러는 이제 명령을 주기 전에 무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while문으로 슬립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지금 전달하기 전에 파드가 죽으면 안 되니까 무한 대기한 상태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배포를 해볼게요. 아이고, 제가 위치를 잘못했네요. jmeter 그 다음에 kparse manifest 디렉토리에서 큐피스트의 어플라이 명령어로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디플로이먼트 2개가 생성이 되고 파드가 생성이 되겠죠. 파드를 주의해 보시면 jmeter 워커 3개, 그 다음에 jmeter 컨트롤러 이렇게 하나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명령어를 전달하면 돼요. 이 명령어를 전달하면 되는데 이 명령어를 전달하는 방법은 이 스크립트 폴더에 제가 쉘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쉘 스크립트를 보시면 이 컨트롤러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 서버 IP들을 알아야 돼요. 이 서버 IP를 알아야 이 명령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 IP를 구하는 명령어들이 있고요. 즉 파드 IP를 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컬 테스트 할 때 어떻게 부하를 줄지에 대한 설정 파일이 JMX 파일 있잖아요. 이 JMX 파일을 이 클라이언트 파드에 복사합니다. 그래서 복사하는 명령어가 여기고요. 마지막으로 명령어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사한 JMX 파일을 가지고 여기 서버 파드에게 명령을 전달한다라는 명령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 되고요. 이 쿠버네티스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제가 테스트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테스트 파일을 보시면 스크립트 가보시면 이 test.jmx가 있어요.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테스트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가지고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스크립트라는 폴더에 가신 다음에 이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됩니다. 쉘 스크립트를 start.load test.sh 그리고
이 테스트, JMX 설정 파일을 사용을 하겠다. 부하 테스트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지정을 해주시면, 이제 이 JMeter 클라이언트가 부하 명령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부하 명령어 결과를 전달을 받으면 이제 여기 보시면 서머리가 보여요. 이 서머리가 나온 이유는 이 서머리 레포트를 저희가 JMX 파일에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가 보이고 실시간으로 저희 그래파나에 데이터가 쌓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새로 고침 해볼게요. 라스트 5분 하면 이제 실시간 데이터가 쌓이네요. 현재 저 9시 44분인데 9시 44분에 데이터가 실시간 쌓이죠. 다시 말하면 쿠버네티스 설치한 JMeter 클러스터가 부하도 잘 주고 거기 부하에 대한 결과 지표들도 InfluxDB에 잘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부하를 중지하는 방법은 제가 스크립트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중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즉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 다 디플로이먼트로 실행했잖아요. 이 디플로이먼트 매니페스트를 삭제하면 이제 파드도 삭제되니까 자동으로 부하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를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부하를 중지를 해볼게요. 이제 그 전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부하가 잘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5시간 정도 계속 부하 테스트를 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었을 때 부하를 준 것부터 지금 중지하기 전까지 계속 부하를 줬고요. 지금 2시 48분인데 새로 고침을 하면 마지막 5분 전, 현재 시간 마지막 5분 전까지 잘 가져옵니다. 그리고 3시간 전도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면 잘 가져올 거예요. 지금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쿼리에 가져온 데이터가 많아서 버퍼가 걸립니다. 지연이 돼서 이 부분은 좀 양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분, 마지막 10분, 마지막 3시간 등등 잘 이제 조회가 된 걸 저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중지를 해볼 건데요. 중지는 진짜 기존에 제가 부하를 걸었던 이 쉘 스크립트로 실행해서 부하를 걸었던 거를 컨트롤 C로 취소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니페스트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매니페스트는 저희가 JMeter kfiles manifest라는 디렉토리 안에서 실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경로로 이동을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델트 -F로 해서 기존에 있는 디플로이먼트를 다 삭제를 해줄게요. 조회를 해보시면 다 터미네이팅이 되고 이제 부하가 중지가 될 겁니다. 이제 대시보드에서 새로 고침 마지막 5분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제 부하가 확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니페스트를 삭제했으니까요. 그래서 부하가 잘 중지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나리오는 부하 테스트를 처음 하거나 부하 테스트를 중지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부하 테스트 중에 다시 부하 테스트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 부하 테스트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부하 테스트를 일단 중지를 해야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매니페스트를 삭제를 해서 부하 테스트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 파드가 없는 걸 확인해야 돼요. 저희가 파드를 클라이언트와 서버 파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 파드가 현재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스크립트가 기존 종료하고 있는 파드가 있을 경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JMeter 파드가 없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부하 테스트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직 스크립트가 좀 수동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자동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건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쿠버네티스에서 JMeter를 구축을 했었고요. 구축한 것을 가지고 부하 테스트를 저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InfluxDB의 부하 테스트 결과를 저장하고 거기에 그래파나 대시보드로 시각화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의 키워드인데 저희 JMeter는 그냥 구축한 게 아니라 분산 부하 테스트 구조를 갖는 JMeter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산 부하 테스트를 꼭 키워드를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현업에 적용할 때는 사실 이런 것보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도구들이 많아요. 이 부하 발생기, 저희가 이번 시간 다뤘던 J미터 말고도 도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도구는 선택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하 테스트를 할 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지표를 관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테스트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목표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 사실 잘 몰라요. 그 옆에서 본 적도 아쉽지만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J미터를 가지고 부하 테스트 구축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만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아직 사실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